이 자리가 그렇게 감동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제 평생에 처음 느껴보는 감격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 책을 내면서 이와 같은 출판 기념회를 가질 생각이 없었습니다. 국정원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양지회 회원들에게 신고하는 형태로 조그마한 기념회를 갖고자 했습니다만은 처음에 사회자가 말씀한 것처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과한 권유에 격해서 이런 성대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참으로 감동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국정원 동료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장경환 회장님을 비롯해서 국정원에서 저와 같이 애썼던 양조 회원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히 조갑도 선생께서 저에게 과분한 칭찬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갑제께서는 늘 제게 우호적이었습니다. 제가 한 재판을 받았을 때 재판 과정에서 최우진주란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을 조갑대 TV에서 여러 번에 맞춰서 해설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게 참 어려운 때인데 위로가 많이 됐습니다. 오늘도 정말 과분한 칭찬의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화일보 이용식 주필은 제가 평소 존경하는 분이고 팬입니다. 이용식 주간의 논설은 어느 논설보다 무게가 있고 역사적인 가벼움이 전혀 없는 아주 전국을 찌르는 정의로운 논설입니다. 근데 오늘도 정말 과분한 칭찬의 말씀을 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육사 동기생들도 참석을 해줬습니다. 조태무 동교회장을 비롯해서 여러분의 동기생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출판기념회를 과거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고 일일이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19살 때 어렸을 때 만나서 평생을 같이 한 지원입니다. 그것도 제가 외교부에서 만졌던 박준호 대사, 정태인 대사 여러분들 와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정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외부에서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짐작만 할 뿐입니다. 저는 제 책을 통해서 국정원의 속사를 조금 내비치기로 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국정원에서 양재 회원들과 어떤 일을 어떻게 해왔는가를 좀 같이 회고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고자 합니다. 저는 국정원의 정체성을 제 책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국정원은 그냥 월급 받고 일하는 평범한 일터가 아니다. 나라를 지키는 고귀한 소명을 실현하는 장이다. 국정원은 지난 60년간 북한과의 소리 없는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미 CIA는 이런 정보기관의 역할을 The First Line of Defense, 즉 국가수호의 제1방어선이라고 했다. 국정원에 맡은 역할도 이 표현 그대로다. 국정원은 국가수호의 제1선에 서서 다른 정부 부처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다른 부처가 가지 않는 일을 간다. 이런 정체성 때문에 저는 국정원은 야성의 조직이라고 책에 썼습니다. 국정원은 10%의 가능성만 보고도 달려드는 마치 벤처 기업과 같은 모험이 가득 찬 조직입니다. 검찰은 사건의 단서를 보면 먼저 기소를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법으로 얽으며 기소할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다릅니다. 포착한 단초를 어떻게 하면 더 큰 국가안보 가치를 창출할까를 먼저 고민합니다. 간첩 혐의자가 있으면 무조건 잡아넣는 것보다 전향시켜서 이중으로 운영하여 더 큰 물고기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먼저 생각합니다. 이런 일은 루틴이 있는 행정적인 일은 아닙니다. 정보무 일선에서 모든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국가안보 가치를 창출할까를 노심초사하는 창조적인 업무입니다. 제가 정보관리의 삶을 산 기간이 30년입니다.
저는 그 긴 기간 동안 많은 일을 경험을 했고 목격했습니다. 여기 모인 국정원 양지의 직원들은 음주에서 숨겨진 삶을 사는 분들이야. 여러 모양의 수많은 미션 임파서블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어려운 미션들을 여기 모인 양지의 회원들께서 잘 감당해 왔다고 증언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레전드라고 불릴 수 있는 전설적인 정보맨들을 많이 만났고 그들과 같이 일했던 것을 자랑스럽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북한은 세계 첩보 역사상 가장 어려운 타겟입니다. 소규모로 타이트하게 비밀리에 운영되는 아랍 테러리스트 조직에 침투하는 것보다 북한 사람을 포섭해서 슈미트만을 구성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글자 그대로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해 관계 직원들은 맨 땅에 헤딩할 수도 좌절할 틈없고 끊임없이 그 가능성을 두드렸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 위험에 빠져 외국에서 인치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PNG를 당해 쫓겨온 것은 내가 아는 것만 해도 5건은 넘습니다. 저것도 대표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 1997년 유명한 황장혁 망명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처리는 온갖 모험이 수반된 극도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북한 내부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도 미국도 일본도 매년 수천억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씁니다. 당시 황장혁 씨가 털어놓은 국가 비밀은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도 파악할 수 없는 귀중한 정보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이 북한 체제에게 준 전략적인 충격은 그 가치를 따질 수가 없습니다. 이 충격으로 김정일 체제는 균열이 일어났고 북한인의 마인드세트도 흔들렸습니다. 나는 그 후유증이 지금도 북한에서 지속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망명 사건은 국정원이 거둔 최고의 휴미트 성공 사례라고 저는 봅니다. 그 이후에 북한의 탈북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국정원은 이를 성공적으로 핸들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그동안 많은 간첩을 잡아냈습니다. 간첩을 잡아낸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작업입니다. 영화와 드라마가 그 고충을 다 감안하지 못합니다. 끈질긴 인내의 추적이 실제 하는 작업입니다. 밤잠을 못 이루는 고통의 시간과 싸우는 처절한 작업입니다. 이를 감당해서 나라를 지켜왔던 분들이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특별 사건으로 이석기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체제를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정치 세력이 국회까지 진출할 수 있는 극도로 위험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를 잡아내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저는 당시에 국정원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국정원의 전 수사 역량이 오랫동안 이석기 수사에 매달렸다는 것을 잘 들었고 국정원 수사기관의 역량에 경의를 표하였습니다. 국정원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고 그렇게 국정원은 당시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 수사국장을 저는 서울 구치소에서 만났습니다. 참으로 기막힌 일이었습니다. 국정원이 해온 몇 가지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지난 60년간 많은 위기를 헤쳐온 파란만장의 역사입니다. 위기의 고비에 항상 국정원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수많은 위기의 고비에서 국정원이 소리 없이 나라를 지키는 소임을 잘 감당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날 누리는 대한민국의 번영에는 국정원의 숨은 노력이 녹아져 있습니다. 이 책은 제가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쓰지 않았을 책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런 이미 언급한 대공수사국장을 비롯해서 목고를 치르고 있는 많은 전직 국정원 간부들과 접촉했습니다. 저는 제 책에서 적폐청산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국정원 전현직 직원의 수를 351명이고 그중 46명의 감옥에 갔다고 썼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 극히 보수적으로 작성했습니다. 참고인 조사를 비롯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검찰 조사에 노출되어 고초를 받은 직원을 포함하면 500여 명이 넘습니다. 그 당시 검찰 조사는 무차별적 사람 사냥이었습니다. 국정원 메인 서버까지 뒤졌습니다.
세계 정보 역사상 어느 문명국에도 있을 수 없는 비상식적이고 무도한 짓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 결과 국정원은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무력화되었습니다. 그렇게 국정원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정보입니다. 가장 정보기관답지 않은 정보기관으로 전락했습니다. 사실 국정원장 출신이 책을 쓴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미국에서는 CIA 부장들이 모두 자서전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미국 특유의 정치 문화의 산물입니다. 반면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등 대부분 나라의 정부수장을 열리는 사람이 책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를 알면서도 저는 책을 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국정원에 대한 폭보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를 세상에 제대로 알려야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근 2월 5일자 코리아 헤럴드에서 한 칼럼을 인상적으로 읽었습니다. 물러라는 칼럼니스트가 쓴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다룬 칼럼입니다. 이 칼럼은 우선 나치 도굴의 유명한 선정상 괴벨스가 했다는 말을 먼저 소개했습니다. 괴벨스는 민주주의는 웃긴다. 영어로는 one of the best jokes of democracy라고 했습니다.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스스로가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자들에게 공격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라고 괴벨스가 말했다고 합니다. 괴벨스가 자유민주주의는 취약성이 많다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런 히틀러 체제를 목격한 로렌스타인 박사라는 분이 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망명한 로렌스타인 박사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괴벨스의 말처럼 민주주의는 약점이 많은 제도다. 그래서 이런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겉으로 보기에 비민주적으로 보이는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 이를 militant democracy, 즉 적극적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 로렌스타인의 주장을 물러 칼럼니스트는 fighting fire with fire, 즉 불을 불로써 제압하는 방식과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저는 이 비유를 읽으면서 국정원의 역할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비유, fighting fire with fire,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방화벽을 쳐야 하고 소방관이 있어야 한다는 이 표현은 우리 역사에서 국정원이 감당한 역할을 묘사하는데 매우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처음부터 순탄하게 뿌리내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자유민주 체제는 처음부터 이를 태우려는 파이어의 도전이 많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는 가난과 북한의 위협이 우리를 태우는 파이어의 주내용이었습니다. 이를 상징하는 당시도가 싸우면서 일하자는 거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 파이어에 대처하기 위해 로렌스타인의 말대로 겉으로는 비민주적으로 보이는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그것이 중앙정부였습니다. 중정은 당시 나라를 위협하는 파이어를 끄는 파이어 파이터였습니다. 조갑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제 책에서 저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CIA를 단맛이지만 필수적인 기관이라고 말했다고 아이젠하워의 말을 소개했습니다. 중앙정부의 당시 역도는 정말 보기에 따라서 단맛입니다. 그렇게 비민주적인 수단이었지만 바이틀 디사스터였습니다. 우리 모두 다 아는 대로 박정희 시대의 소명은 4,000년 동안 우리나라를 옥졸했던 그 지긋지긋한 가난으로부터의 탈출이었고 이 탈출은 자유민주주의를 가능케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이 소명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국가장과 국민적 의지를 낭비없이 경제발전에 집중화가 필요했고 당시 중앙정부는 이 소명을 위해 선두에 서서 파이어 파이팅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불을 끄는 과정에서 중정의 얼굴에 검둥이도 묻고 재도 묻었습니다. 불가피한 일이었습니다. 좌파들은 이 검둥이를 민주주의와 인권의 탄압이라는 족쇄를 채웠고 주야장창 끊임없이 강조해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는 로렌스타인 박사가 말한 밀리턴트 데모크라시였고, 중적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비민주적으로 보이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수단, 즉 fighting fire with fire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 체제를 위협하는 파이어는 계속 있어왔고, 파이어의 모양은 다양했으며 시대에 따라 변했습니다. 국정원은 그런 파이어의 도전에 늘 선두에서 서서 일한 파이어 파이터였습니다. 그런 역할은 좌파의 공격 대상이 되었고, 문정부 들어서서 그 공격은 절정에 이르렀고 성공했습니다. 국정원은 국내 정부 기능이 사라지고 주눅이들은 불쌍한 정보기관이 됐습니다. 요즘 우리는 우리 현정사상 처음 보는 난장의 정치판을 보고 있습니다. 범죄자들 정치판을 보고 있고,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 국회를 진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나쁜 정치의 전성시대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괴벨스가 간파한 웃기는 민주주의 체제가 우리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의 내부로부터 활활 타오르는 파이어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국가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국제 정세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기인되는 국가안보상의 파이어가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파이어에 맞서는 국가적 장치가 망가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지키는 파이어 파이팅의 기능이 약화되고 사라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누구도 이런 현상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진정한 국가 위기는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무감각에서 옵니다. 위험의 공조 등이 사망에서 번뜩이고 있는데 이를 방치하면 국가적 위기는 도덕처럼 옵니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이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이런 위기에 대처하는 필수적인 조치는 당연히 위기 감지 능력, 80분의 능력을 강화하는 것일 것입니다. The fourth line of defense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파이어파이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지극히 당연한 국가 수호의 수순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제 책에서 망가지고 상처난 국정원을 좋은 정보기관으로 도약시켜야 하는 당위성을 주장했고, 그리고 이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이러한 저의 생각과 제안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최근의 정치판을 보면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문재인 시즌2가 되고 국정원이 더 짜부러들면 우리나라는 더 웃기는 체제가 될 것입니다. 북한 김정일에게 굴복하는 것이 평화라고 우리는 이상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무책임한 포퓰러리즘이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고, 하다가 제2의 그리스나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로 전락할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과장되지만 국정원의 정상화 여부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점치는 리티머스 시험지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의 기능을 중시하고 정상화시키려는 국민적 의지는 바로 국가를 지키고 나라의 번영을 이루려는 국민적 의지의 바로메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 책에서 주장하는 국정원의 강화는 국정원이라는 한 정부 부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국정원의 강화가 진정한 민주주의를 지키는 밀리턴트 데모크라시, 즉 적극적 민주주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적극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측면에서 싱가포르를 바라봅니다. 싱가포르는 작은 나라이고 싱가포르의 국가 운영은 비민주적이라고 때때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번영을 구가하는 단단한 나라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싱가포르처럼 절제된 사회기강이 일상화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국정원이 국가 안보의 중추 기반으로서의 소임이 살아있었습니다. 우리는 3패를 너무 일찍 켰습니다. 괴벨스가 우려한 민주주의의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난 나쁜 민주주의 국가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을 바로잡는 국정운영이 절실한 생각입니다. 나쁜 정치판에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있어 어려운 일이지만 해야 할 일은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위한 국가 리더십의 용기와 결단을 소명합니다. 저는 이 책을 써서 제가 세상에 내놓은 일이 잘한 일인지 지금도 회의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돈 하나를 던지는 심정으로 조마하게 내놓은 책입니다.
책에 제 얘기가 담겨져서 좀 쑥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 얘기는 책을 낸 저의 취지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저는 이 책이 제 자서전으로 읽히기를 원치 않는다고 바꿨습니다. 또한 저는 머릿말에서 책을 내는 저의 바람을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 책을 통해 국정원과 정보 업무의 특성을 보다 잘 이해하게 되었으면 한다. 국정원은 오랫동안 좌파 정치권에 설정한 나쁜 정보기관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었다. 이 책을 통해 우리 사회가 국정원에 대해 갖고 있는 오해와 편견, 불신이 해소되고 국정원의 참모습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우리 사회 안에 국정원의 헌신을 이해하고 성원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해지기를 바란다. 국정원이 일정도원으로 도약하는 혁신은 국정원 혼자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국민의 이해와 성원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저는 이와 같은 저의 바람을 우선 모든 전현직 국정원 직원이 공감했으면 합니다. 이곳에 모이신 양지 회원들께서 대부분 아직 책을 읽으시지 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책을 읽고 모두들 제가 말씀드린 취지에 공감해 주었습니다. 이런 공감의 베이스가 형성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국정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족한 책을 내면서 너무 거창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가 국정원에 대해서 그리고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뜻깊은 자리가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